프롤로그 아니고 에필로그? 하여간 외전, 김어준이 최순실보다 나쁘다에 실린 털룰라 탈출기 외전 못다한 이야기를 기고문을 보내셨습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김어준은 나에게 5단 변신 트랜스포머였다. 김채나의 털룰라 탈출기 외전 못다한 이야기. 제목 Feeling anything is start.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역하면은 무언가를 느낀다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지만 의역하면은 씨발 빡칠 때는 빡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의역이 가능합니다. 직역하면 무언가를 느끼는 것이 곧 시작이다. 이렇게 되고 의역하면 씨발 빡쳤을 땐 다 빡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씨발 이 말입니다. 의역이. 나는 김어준이 최순실보다 나쁘다의 수많은 털룰라 탈출기 기고자 중 한 명인 임요한이다. 나의 기고문 제목은 나에게 김어준은 5단 변신 트랜스포머이고 운이 좋게 책에 내 글이 실렸다. 기고문을 쓰면서 책의 방향과 분량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외전편을 쓰고자 한다. 기고문 중에는 작년 말 윤석열 총장 징계가 불발되고 정경심 교수님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되고 추미애 장관님이 사퇴하였을 때 작년 연말 즈음이죠. 다른 이들처럼 최쌤도 열받음과 동시에 삘도 받았고 이 열과 삘을 엔진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실제로 책에 나오죠. 당시에는 책의 취지와 분량 때문에 제외했던 이 열과 삘 그리고 엔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아 재밌어요. 위에 영문으로 크게 쓴 Feeling anything is start라는 문장은 세상을 바꾼 변호인이라는 영화의 명대사다. 이 영화는 미국의 두 번째 여성 연방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자전적 영화이다. 이분이 생물학적 필이 강한 섹스 대신에 사회학적 필이 느껴지는 젠더를 가장 먼저 쓰신 분이다. 사실 이분의 자전적 영화로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가 더욱 유명하지만 이 영화는 아직 못 봤다. 우리나라에도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9월에 8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이분의 주장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입견과 편견을 이겨내고 보다 합리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치열하게 해답을 고민하고 실천했던 분으로 생각한다. 이분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영화 속 Feeling anything is start 대사로 돌아가겠다. 주인공 긴스버그는 1956년에 6.25 끝나고 3년 뒤네. 하버드 법대생 500명 중 9명 꼴랑 여학생의 한 명으로 입학하였으나 많은 성차별을 당하고 심지어 법대 학장까지 여자 신입생들을 초대해놓고 여자 한 명 들어오면 남자 한 명 떨어지는데 왜 입학했냐고 묻는 장면도 나온다. 긴스버그의 답변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여기에 쓸 수 없다. 그래서 같은 법대생인 남편의 뒷바라지와 병수발을 들어야 했고 남편이 뉴욕에 일자리를 얻자 하버드 법대까지 떠나야 했다. 이에 콜롬비아 대학으로 편입하였고 수석 졸업하는 등등의 우여곡절 끝에 변호사가 되었지만 구직 과정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여성이고 유태인이니까. 그러나 운명적으로 이 어려운 와중에 오히려 남성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찰스 모리츠의 소송을 맡게 되는데 소송을 진행하면서 몇 안 되는 여성 선배 변호사를 딸과 함께 찾아가서 그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그 선배 변호사는 여성 선배 변호사는 비관적인 거죠. 회의적인 거죠.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실망스럽게도 말이죠. 바로 그때 긴스버그가 Feeling anything is start라고 말했다 이겁니다. 선배님, 무언가를 느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긴스버그는 실물 사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감정 조절을 잘하셨던 분입니다. 합리적, 이성 이런 걸 강조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긴스버그가 딸을 옆에 두고 어머니 뻘의 여성 선배 변호사를 설득하기 위해선 말이다. 영화를 보던 내게 큰 충격이었다. 지금도 그 세 명이 함께 서 있는 앵글과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다. 결과는 스포일러계에 말 안 하겠다. 기고문 중에 열과 B를 엔진으로 삼은 최쌤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단순히 욱하고 나온 것이 아닌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한 가정을 멸문지화시킬 정도의 무자비한 수사와 1년 4개월 여간의 법정 다툼이 정경심 교수의 징역 4년 선고, 법정 구속을 불러오는 것으로 일단락되고 판사 사찰 등으로 윤석열 총장에 내려진 법무부 장관의 징계가 사법부에 의해서 무력화되고 추미애 장관은 사퇴를 하게 되는 비상식적 현상이 왜 발생되었는지를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공유하는 것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최쌤은 작년 말 이 비상식적 현상에 fury, 빡침이죠. 빡침이라는 B를 받아서 목포로의 1인 대장정을 떠났다. 2차 파란장미 시민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장정이었던 것이다. 2020년 1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4일간 있었고 목포 대장정의 영상 기록이 최인호TV에 남아있다. 시사 유튜브 방송도 굳이 스튜디오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기록이니까 참고하시길 추천한다. 이 나흘간의 대장정 동안 차방, 운방, 먹방, 술방, 울방, 눕방, 잠방, 거리방, 공원방, 눈방, 벽방, 그리고 장판지 방을 통해서 마치 구중궁궐 속 궁중야사처럼 들릴 수도 있는 권력투쟁 이야기를 권력 간의 이해관계와 인간의 본성을 토대로 분석했다. 간신배의 의지는 어명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등등등이죠. 등장인물들이 실명으로 공개된다. 궁금하면 시청하길 바란다. 최쌤은 감정적인 모습도 보였지만 이성적으로는 철저하게 계산되고 준비된 검수완박이라는 검찰개혁 솔루션과 그 당위성을 파란장미에 제시하고 공유했다. 그렇게 제2차 파란장미 시민행동이 시작되었다. 즉 목포 가서 제가 깊은 빡침의 폭발을 하기 전에, 즉 목포로 자동차 시동 걸기 전에 최인호의 머릿속에는 검수완박 시민행동이 작전이 전략이 짜여 있었다. 이미 작전이 다 짜여 있었다는 것을 임요한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미 다 준비했었거든요. 제가 저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을 해서 점수를 스스로 깎아먹는데 준비해놓고 목포에 내려간 거거든요. 이미 계획을 다 짜놓고 날짜만 생각하면서 결행일만 생각하면서 분위기를 확 띄우면서 저에게로 시선을 확 모으기 위해서 목포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임요한님이 잘 알고 계시고요. 최쌤과 파란장미 모두 fury, 빡침이라는 B를 함께 느꼈기에 이를 엔진으로 검수완박이라는 엄청난 개혁 과제를 공론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소위 진보진영 스피커라는 이들의 검수완박 솔루션에 대한 폄훼와 무시 행태, 그리고 사실상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이후의 행보에서도 그들의 어정쩡한 스탠스는 그들 스스로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줬고,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인 김채나라는 베스트셀러의 기폭제가 되었다. 긴스버그도 그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을 스스로 수임한 데에는 당시의 사회에 만연했던 차별과 비상식에 대한 강력한 feeling, 아마도 파란장미와 같은 빡침으로 추측,
그 삘이 있었고 그 삘이 용기와 오기가 되어 이성적으로까지 영향을 미쳐서 법리를 통해 법정에서 꼰대스러운 재판관들을 설득하여 승소하는 데까지의 출발이었을 것이다. 지금 김어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그 의미를 함께 따져보고 싶다. 여기서 참 좋습니다. 믿음이라는 한자는 한글과 한자로는 하나지만 사실은 아주 크게 다른 두 종류의 의미가 있다. 믿을 신자. 하나는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검증이 불가능한 신념, faith, 혹은 신앙, belief 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검증이 가능한 신용, credit. 두 개가 믿을 신자 안에 두 개의 에스펙트로 있다는 겁니다. 크레디트냐, 신념 혹은 신앙이냐, 신념 또는 신앙이냐, 신용이냐. 당신의 김어준에 대한 믿음이 전자인지 후자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김어준을 믿는다라 하면 지금까지의 행위에 대한, 역사에 대한, 과정 전체에 대한 응시에 기반한 신용인지 혹은 신앙인지, 만약에 그게 스스로 검증하는 게 어렵다면 김어준이 최순실보다 나쁘다를 읽기 바란다.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검증한 후에는 무언가 삘이 올 것이다. 그러면 시작하길 바란다. Feeling anything is start. 만약 김채널을 읽기 싫지만 윤석열의 수사 방식에 비판적이라면 김어준이 윤석열을 비판한 적이 있는지 기억을 돌아보라. 없다면 여중생 일기 압수수색 논란과 짜장면 배달 여부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2019년 9월에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다음 날 24일에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직접 체크하기 바란다. 또한 다스베이다 80회 김어준 발언까지 직접 더블 체크 바란다. 무언가 삐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시작하길 바란다. 무언가를 느낀다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제 글이 끝납니다. 듣기 싫고 믿기 싫은 사람에게는, 그러나 진심으로 실제로 일이 어떻게 된 건지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분명한 필링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지 같은 경우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책에서. 무슨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냐? 라고 내 가슴이, your heart knows